옛부터 통영지방에선 운명적인 온누이의 못다한 사랑 이야기가 전해온답니다. 먼 옛날 매물도의 권씨성을 가진 30 중반의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매물섬은 남해 바다 멀리 외따로 떠있는 무척 아름다운 작은 섬입니다. 권씨 내외는 조금은 쓸쓸하지만 정답게 삶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비탈의 밭대기를 일구어서는 농사를 짓는 한편 좋은 물들을 만나면 물고기도 잡고 해초도 캐고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외로움을 탈 때면 바닷새들이 주변을 맴돌며 마음을 달래주곤 했습니다. 물빛이 푸른 만큼 그들 마음은 고왔고 어느 모로나 남해 바다의 전기를 받은 행복한 삶인 듯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란 모든 것을 두루 갖추기란 어려운 법인지 권씨 내외는 아기를 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벽에도 때나 달이 밝은 야밤을 골라서 제법 멀리 까마득히 바라다 보이는 바위섬에 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바위 투성이의 이 섬에는 아기 바위가 있어서 거기다 빌면 아기를 점지해준다는 믿음이 전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를 저어 오가면서 열심히 빌은 보람이 있어서인지 아내는 드디어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아기 바위에 가서 절을 하면서 다짐했습니다. 아기 바위의 신령이시여,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다음 아기를 낳게 되면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바치겠습니다. 부디 흥양하소서. 그러고 10달이 차서 마침내 아내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것도 오니기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내외는 기쁨 반 슬픔 반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남매 쌍둥이는 목숨이 길지 않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누이는 무럭무럭 자라갔습니다. 굴이며 소라며 전복을 따 먹이니 육지에 아이들보다 더 한층 튼튼하게 자랐습니다. 푸른 바닷물에 몇 감고 맑은 해풍에 숨쉬며 자라니 성장도 무척 빨랐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남매를 해와달 같다고 했습니다. 필시 용왕님이 왕자와 공주를 보내준 거야. 이렇게 칭송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느새 남매가 훌쩍 6살을 넘기자 부모의 걱정은 해일보다 무섭게 덮쳐 억눌러댔습니다. 벌써 6살이야. 이대로 두면 10살을 못 넘기고 오니가 잠든 밤이면 부모는 그들 베갯머리에서 한숨 짓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두 아이의 곤하게 잠든 얼굴을 내려다보며 권서방이 신음하듯이 말을 꺼냈습니다. 어쩔 수가 없소. 한 놈을 떼어 보냅시다. 아내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떼어 보내다니요. 하나를 애기 바위 있는 돌섬으로 죽이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소? 그것은 버리자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요, 여보, 그럼 어쩌겠소? 그래야만은 아이라도 명을 누리지. 둘 다 단명에 가게 하는 것보다야 낫지 않을까 해서. 여기서 두 사람은 더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이 들청을 후들기며 지나가면서 두 사람의 마음을 찢어놓았으나 깊은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아내였습니다. 그렇담 누굴 떼어다죠? 여보. 남편이 숨을 죽이고 쳐다보는 아내에게 한숨을 앞세워서 무거운 입을 떼었습니다. 그야 딸 아이 아니겠소. 둘은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부부는 전복을 따고 감성돔을 잡고 해산물 등을 채집해서 남매를 잘 먹였습니다. 딸에게 넌 더 많이 먹어야 돼 하는 어머니 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권서방은 딸에만 데리고 돌섬으로 갔습니다. 여벌 옷 몇 벌을 넣은 작은 괴짝과 마른 반찬을 넣은 옹기와 쌀이며 잡곡을 넣은 또 다른 옹기를 싣고는 돌섬으로 배를 저어갔습니다. 노자는 아버지의 손은 평소와는 달리 자꾸만 삐걱대고 뒤틀리고 했습니다. 돌섬에 닿자마자 딸은 무언가 눈치를 채고 아빠, 나만 버리고 가는 거야? 나는 죽는 거야? 물었습니다. 아니야, 오늘부터 너와 나는 여기서 사는 거야. 고기도 작고 아비는 가슴이 쓰라리고 딸이 가여웠습니다. 아비는 애기 바위 곁에 재료들을 주어서 작고 초라한 초막을 지은 아비는 딸에게 고기 낚는 법,
굴, 홍합 따는 법, 밥 짓는 법 등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비는 한 달을 어린 딸 곁에서 보내었습니다. 1회 만에 돌아 오마고 아내와 약속했지만 생존법을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한 달을 지났을 금음날 밤에 아비는 딸 곁을 떠날 마음 먹었습니다. 딸을 내려다보는 아비의 가슴은 미어지고 눈물이 흘러서 자신도 모르게 목매이는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잠자던 딸이 갑자기 일어나 옆에 앉으며 아빠, 나 때문에 우는 거야? 울지 마. 나 아빠 말 잘 듣고 빨리 커서 잘 모실 거야. 고생도 안 시키고 착한 딸이 될래 그러니 그때까지만 참아. 하며 맨손으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너 때문이 아니야 착한 우리 딸아 걱정 말고 자거라 하며 딸의 이불을 덮어 주었습니다. 잠시 후 아빠 가지마 하며 잠꼬대하는 잠든 딸의 얼굴은 너무나 곱고 불쌍해 보였습니다. 잘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살아야 돼. 아비는 중얼거리며 밖으로 나오자 바다 쪽에서는 젖은 안개가 움막 안으로 밀려 들고 있었습니다. 아, 널 다시는 못 보겠고 용서해. 달라고도 못하겠구나. 내 딸아, 아비는 또 소리 없이 울먹였습니다. 배에 올라탔을 때 아비는 왈드라들 떨고 있었습니다. 문득 바람이 세지고 파도가 거칠게 배를 흔든 탓만은 아니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15년이 지나갔습니다. 누이 없이 자란 오라비는 어느새 청년티를 갖추어 가고 있었습니다. 딱 바라진 어깨 쭉 뻗은 다리에 무엇보다 구릿빛으로 그을린 얼굴이 섬사나이더웠습니다. 밤에 혼자 물가에 나갔다가 용궁에서 데려갔다는 누이의 기억도 잊어갔습니다. 누이가 안 보이게 된 처음 얼마 동안은 별빛만 보아도 누이의 눈을 보는 듯 했습니다. 다음 얼마 동안은 달빛이 어린 고요한 물살의 누이의 얼굴을 그려보며 지났습니다. 세월이 가고 하는 15년 가까운 사이에 누이의 얼굴은 처음엔 얇아지다가 다음엔 흐려지다가 그리고는 출렁이더니 드디어는 달빛이 비쳐도 물살에 떠 오르지 않았습니다. 용궁은 아득히 먼 물마루에 밑이라는데 이따금 그런 중얼거림이 불쑥 떠오르곤 하던 그 버릇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나이 21인 그의 생각은 언제나 물마루를 향해 있었습니다. 머나 먼 곳 넓으나 넓은 또 다른 세상을 동경했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그는 문득 애기 바위가 있다는 멀고 먼 돌섬의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청명한 가을날이라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저기에도 사나보다. 그는 호기심으로 몰래 배를 저어갔습니다. 그가 돌섬의 물가에 배를 대고는 바위에 내리서는 그때 한 앳된 처녀가 움막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순간 둘은 눈이 마주쳤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는 처녀는 헤어진 옷이지만 단정해 보였습니다. 바람에 나부끼는 뒷머리도 각벌어서 빗어넘긴 듯 정갈했습니다. 남자가 다가서는 기척이 느껴지자 처녀는 잽싸게 바위 뒤로 몸을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은 더는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바위 띵만 바라보고 서 있는 게 고작이었으나 심장은 마구 뛰었습니다. 다음 날도 오라비는 부모 몰래 배를 저어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야 처녀는 등을 돌렸으나 바위 너머로 돌아 나지는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청년은 돌아서 있는 처녀 앞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청년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저기요 가까스로 입이 떨어지는데 처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리 깔린 눈이지만 방시탄이 웃어 보였습니다. 몸에 입은 옷은 낡았지만 얼굴은 너무나 고왔고 웃음은 매우 밝았습니다. 그러나 둘은 남매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난생 처음 만나는 남남끼리의 처녀 총각이 느끼는 애틋한 정이 무뚝뚝한 말, 몇 마디 부끄럼 타는 대화가 오고 갔을 뿐이지만 남녀의 애통한 사랑으로 얼굴은 붉어지고 가슴은 불타는 듯 뜨거워졌습니다. 헤어지면서 청년이 말했습니다. 내일 무트로 장보러 가서는 사나흘을 보내고는 오는 보름날 밤초 건역의 달 그는 겉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소라고 했습니다. 노를 저으면 계속 뒤돌아보며 멀어져가는 청년에게 처녀는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다음 보름날은 공교롭게도 구름이 잔뜩 끼고 바람도 세차고 물결도 거칠었습니다. 처녀는 어둠이 가기 전부터 물가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청년이 나타날 쪽을 가슴 쬐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바람 소리 틈으로 노젓는 소리가 어둠을 가르고 들렸습니다. 처녀는 자신도 모르게 불쑥 물살에 발을 디밀었습니다. 얼밤의 바닷물인데도 차가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노젓는 소리가 점점 커지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불쑥 뱃머리가 나타나자 모래톱에 우지직하고 이물이 박히는 소리와 함께 낭자 하는 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청년이 배에서 일어서서 처녀 쪽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처녀 손이 그쪽으로 뻗치려 하는 순간 구름 사이로 달빛이 쏟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닿을 듯 말 듯 손을 뻗은 상대방 얼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낭자. 청년의 한마디를 기다린 듯이 처녀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데 구름이 다시 달을 삼켰습니다. 아, 그런데 동시에 벼락이 그들을 때렸습니다. 그 뒤 몇 날 며칠을 두고 돌섬에는 바람이 세차게 불고 비가 억수로 쏟아졌습니다. 섬이 끝장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난 뒤 우연히 그 섬에 들른 사람들은 앞으로 기운 바위와 그 앞에 바로 선 바위가 닿을 듯 말 듯 가까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 바위는 보기에 따라선 사람 모양 같았습니다. 그 뒤 세상 사람들은 그 두 바위를 사랑하는 남매 바위라거나 오누이 바위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답니다.